동아시아에서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신과 과학, 또 동양과 서양,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으려는 하나 논리라는 이론인데요. 지금 학계가 이 담대한 시도 때문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 이론이 세상에 처음으로 제대로 공개된 자리가 바로 이 학술 콜로키움이었어요. 이 자리에 모인 학자들이 이 새로운 사상이 가진 잠재력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밤늦게까지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동회장이 딱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아니, 이게 그냥 좀 띄워주려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 논리가 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이론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고 또 어떻게 다양한 사상들을 하나로 묶었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나키즘과 자주인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이론의 등장을 세계사적 사건이라고까지 부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점이 됐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논의의 한가운데 바로 김성국 교수의 책 하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을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로만 봐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설명하려는 아주 대담한 도전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학자들을 이렇게까지 흥분하게 만든 하나 논리, 대체 그게 정확히 뭘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세상의 모든 건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가 보는 파도는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거대한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요. 우리가 뭐 신이니 돈이 불성이니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다른 모습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가 곧 셋이요, 셋이 곧 하나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 문장 안에 하나 논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걸 아우르는 근원,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하늘, 땅,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 즉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근원인 하나의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인데 그럼 이 생각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아주 오래된 고대 경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김성국 교수는 자신의 이론을 바로 이 천부경이라는 경전에 아주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어요. 천부경은 딱 81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정말 놀라운 텍스트거든요. 김 교수는 이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질서에서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낸 겁니다. 김 교수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부경은 그냥 영감을 좀 준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 논리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 같은 거라고요. 하지만 이 하나 논리가 그냥 옛날 경전 이야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아주 거대한 생각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모든 다른 것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지점이 바로 하나 논리가 얼마나 야심찬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유교나 불교 같은 동양 철학은 기본이고요. 스피노자나 하이데거 같은 서양의 거물급 사상가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현대 양자 물리학까지 전부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라는 공통된 원리를 찾아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말을 보면 저자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스스로를 내재적 범실론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 저 멀리 하늘 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그러니까 저기 있는 나무 한 그루나 길가의 돌멩이 하나하나에도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이론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 우주에 대한 거대한 이론의 최종 목적지는 정치 철학, 바로 아나키즘으로 향합니다. 김 교수가 자신의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이 아나키즘 사상은 어떤 외부의 억압도 없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는데요. 하나 논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투쟁하고 저항하는 그런 아나키즘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밖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변화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혁명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자주인의 탄생입니다. 스스로의 주인이 된 인간,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하나라는 걸 깨달아서 내면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그 힘으로 외부의 어떤 통제나 억압 없이도 스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런 자주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사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하고 대담한 이론에 대해서 과연 동료학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아니면 격렬한 비판이 있었을까요? 초기 반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동료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건 정말 선구적이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체계다. 심지어 동아시아를 위한 통일 이론이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라면서 극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이론이니까요. 앞으로 더 날카로운 비판이나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죠. 이 연구는 사실상 김성국 교수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여정이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연결하려는 그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이 잘게 쪼개지고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 자신과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